어서 오세요. 오늘의 영화를 첫방해 드립니다. 시네마약입니다. 오늘의 영화는 탱이가 추운 연말 사람의 온기가 필요하신 분들께 처방하는 영화 멋진 인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약사 크리스마스에 계획이 없는 탱이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에 퍼즐을 맞출 예정인 메리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에 친구들과 점심을 먹을 예정인 하라입니다. 그래도 약속이 있으시네요. 네, 약속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크리스마스 때 점심을 먹을 약속이 있으신 하라님께서 줄거리 소개해 주세요. 베드폴드 마을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고 모두에게 사랑받는 인물인 조지 베일리. 아버지의 회사를 이어받아야 했던 그는 넓은 세상으로 나가고자 했던 자신의 꿈마저 포기하고 마을에 남아 가정을 꾸리죠. 조지는 자신의 이웃만을 돕는 마을의 유지, 포터로부터 마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만 크리스마스 이브에 사업비를 잃어버리면서 회사는 위기에 놓입니다. 마을과 가족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괴로움에 절망하는 조지. 그러나 그동안 그가 베풀었던 마음은 조지를 지켜주는 따뜻한 구원이 되어 돌아옵니다. 뜻대로 되지 않은 인생 속에서도 삶의 가치를 찾고자 하는 최고의 크리스마스 고전. 프랭크 카프라 감독의 1946년작 멋진 인생입니다. 오늘의 약사는 왜 멋진 인생을 처방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는 진단타임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되게 오래전부터 한 번씩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네네. 근데 최근은 얘기를 잘 안 했었고 얘기를 한 번씩 했었는데 뭐 그때마다 다른 영화들이 있어서 약간 밀려가지고 그냥 밀리면서 계속 밀렸는데 그 제가 최근에 뭐 스터디 같은 걸 하는 데서 그 책을 같이 보는데 그 책에 또 이 영화가 언급이 돼가지고 오. 또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마땅히 지금 할 영화를 못 찾고 있었잖아요 이번 네, 주에. 그래서 어떠냐고 했는데 돌림판 네. 돌림판으로 이 영화가 뽑혔죠. 다른 후보들이 있었지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먼저 보고 고른 건 아니었어요. 보고 고른 건 아니었고 그냥 워낙 옛날 영화고 고전 영화니까 그냥 이 방송을 준비하는 겸 이 핑계로 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뭐 고르게 됐던 거였습니다. 네. 사실 제가 후보로 제시했던 영화 중에 패밀리맨이 있었는데 네. 네. 이 영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이제 좀 후기를 보려고 왓챠에 들어갔는데 이 영화를 네. 검색했을 때 왓챠를 이렇게 내리니까 밑에 비슷한 연관 영화로 패밀리맨이 그쵸, 뜨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너무 그러니까 비슷해요, 이 진짜. 시즌에 해야 느낌이 있죠. 되는 그런 영화들이 다 그런 비슷한 결인 것 같아서 아주 잘 고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너무 좋았던 게 고전을 사실 저희가 많이 다뤄본 적이 없었잖아요. 네, 시네마약에서. 근데 오랜만에 딱 30년대인 정말 오래된 영화를 보는데 거기서 크리스마스 느낌이 나니까 더 와닿았던 것 같고 그렇죠. 저는 패밀리맨보다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보고 나서 돌림판으로 얘가 되게 잘했구나 생각했었어요. 그러셨군요. 네. 패밀리맨 전 너무 예전에 봐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도 살짝 근데 일단은 저도 좀 걱정을 했거든요. 사실 너무 옛날 영화여서 생각보다 재미가 없거나 뭔가 좀 문제가 좀 있거나 이러면 어떡하나 막 그 걱정을 좀 했었는데 생각보다 저도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맞아요. 이게 막 엄청 순위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맞아요. 무슨 막 100편 막 무슨 그 선정돼 있는 그런 영화들에 꼭 안 빼고 들어가 있는 영화여서 그런 리스트에 있는 영화들 보면 이렇게 따뜻한 영화가 많이 없잖아요. 막 되게 막 인간의 밑바닥을 보여주는 막 이런 영화들이 좀 그 주로 많은데 그 아무래도 인상적이니까 그래서 이런 가족 영화가 있다는 게 되게 매번 신기하게 느꼈었는데 이게 괜히 순위에 오르는 건 아니었구나 뭐 그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화는 대체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복약 안내 시간입니다. 저희가 뽑은 키워드는 괴롭지만 멋진 인생에 대하여, 가장 오래된 크리스마스 고전, 가장 미국스러운 영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관주의입니다. 자, 먼저 괴롭지만 멋진 인생에 대하여. 이 영화가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역경을 넘는 인간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하라님이 줄거리에서 얘기하신 그 역경뿐만 아니라 그 어렸을 때부터 온갖 거에 시달리잖아요. 뭐가 낀 것 같아 사실. 맞아요. 좀 약간 장난 같기도 하고 그 부분이 되게 재밌었는데 어떠셨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꿈이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고 여행을 하고 이런 게 계속 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이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 맞아요. 되면서 동생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랬고 그 가족들을 위하다가 평생 결국에는 고향을 떠나지 못하게 된. 그러니까 꿈이
여행 모험가가 아닌 사람들도 고향을 떠나는 걸 원할 텐데 그쵸 그쵸. 심지어 꿈이 모험가였던 사람이 고향을 떠나지 못하게 됐다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좌절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그 마을이 되게 작게 그쵸. 묘사가 되잖아요. 맞아요. 네. 되게 좀 조그만 동네로 묘사가 되죠. 그래서 매일 평생 봤던 사람들이 계속 봐야 되는 그 지겨움. 지겨움이나 음. 그런 게 유난히 답답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는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마음 같지 않을 수 있죠 네. 인생이. 근데 그럴 수밖에 없다면 대체 뭘 바라보고 조지는 살아야 되나 우리는 또 뭘 바라보고 살아야 되나 그럴 때 그런 거를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너무 처음부터 빌드업이 그렇게 느껴져서 맞아요. 네 그냥 생각보다 되게 뻔하지 않았달까요? 맞아요. 그 진짜 뻔한 얘기인데 안 뻔한 느낌이 맞아요. 들었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역시 핵심은 약간 디테일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미국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40년대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어떤 그 나이대나 뭐 이런 삶에서 느껴지는 그 감정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감정들을 되게 포착을 되게 잘한 느낌. 그러니까 그걸 되게 짧게 생각보다 되게 짧게 맞아요. 나와 있는데 사실 유년 시절은 그 약사 에피소드랑 동생 물 빠진 그거밖에 안 네.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런 되게 자잘하게 들어가 있는 묘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잘 어루만져져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전달이 되게 잘 됐던 것 같아요. 그 약사 아저씨 이야기도 너무 어떻게 보면 어디서 본 것 같은 스토리이기도 맞아요, 한데 맞아요. 너무 와닿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막 이거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너무 다 공감이 되고 또 그 미묘한 어린 아이니까 자기가 보기엔 독약인데 이게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이제 그 포터씨 거기를 또 찾아가고 거기서 이제 또 아버지와의 관계,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를 또 보여주고 맞아요. 다시 가게로 돌아와서 그 약사 에피소드를 이제 끝내는 그 방식이 그 흐름이 너무 매끄러웠던 그쵸, 것 같고 그쵸. 또 조지라는 아이가 어떤 성격을 가진 아이인지 얼마나 따뜻한 성정을 가진 아이인지를 그 에피소드 하나로 너무 잘 보여준 것 같아서 밀도가 맞아요. 높아요. 네. 저는 그 네. 제가 안 본 영화긴 한데 국제시장도 생각이 많이 맞아. 났어요. 국제시장이 비슷한 면이 있죠. 네. 미국식 근데 뭔가 그렇게 가족이나 사회에 대해서 헌신하는 선택을 할 때 항상 왜 저렇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그런 삶이 그 사람의 인생을 더 의미 있게 만든다는 걸 그쵸, 보여주는 그쵸. 게 따뜻하면서도 되게 정말 아까 키워드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미국스러운 그런 이상을 그려내고 그쵸, 있다는 생각이 가족주의적인 들기도 느낌이 하고 있죠. 네. 근데 그런 점을 그려낼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작은 에피소드들인데도 그 에피소드 하나하나가 너무 그 사람의 입체적인 면모를 잘 보여줘서 그리고 그거를 되게 나중에 천사가 등장한 이후에도 복선으로 엄청 잘 이용하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작은 키워드나 음. 굉장히 작은 소재들을. 그래서 그 앞에 에피소드들이 한 번 더 빛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없는 얘기냐고 하면 분명 아니고 없는 감상이냐고 하면 또 분명히 아닌데 그 완성도가 되게 높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 하나님 얘기하신 그 흐름 같은 것들 진짜 매끄럽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막 한참 2010년대쯤에 나왔던 한국 영화들이 심파하고 막 비판했던 부분이 그 맥락이 없어서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그 감정만 남아 있는 거죠. 감정 하나의 감정만 가지고 관객한테 호소하니까 그런 게 문제가 됐던 건데 이것처럼 이렇게 복합적으로 하나의 삶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의 진짜 삶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이 완성도가 아 진짜 헐리우드는 이미 이때부터 뭔가 깨우쳤구나. 아 맞아요. 뭔가 머리가 트였구나. 약간 이런 느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한국 영화의 그 심파라고 하는 걸 제가 생각한 전형적인 문제는 너무 그 주인공의 자기 연민이라는 그 감정 하나에 너무 호소하는 느낌이 매달려 있어서 있죠 거기에. 그러니까 그거를 그 뭔가 쌓아가면서 서술을 쌓아가면서 그렇게 그러니까 연민을 느끼도록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너무 그런 감정 한의 감정 이런 걸 깔고 들어가니까 몰입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영화는 그런 그러니까 뭔가 스토리상으로는 그런 측면에서 비슷한 게 있는데 그게 되게 꼴사납거나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고 그냥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고 또 그 약사 에피소드도 아저씨 네. 에피소드도 그 유년기의 이야기가 끝나고 성인이 된 지점으로 넘어가면서 네. 자연스럽게 그 첫 장면 아마 첫 시퀀스부터 바로 그 가방을 사주는 거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 맞아요. 아저씨랑 그러네요. 인연이 계속 이어져 왔다. 그래서 그 아저씨가 뭔가 극복한 듯한 모습도 너무 보기 좋았고 또
그때 감사 고마움을 바탕으로 관계를 유지했구나라는 게 너무 잘 그냥 바로 느껴져서 그쵸. 너무 막 가슴 따뜻해지는 맞아요. 장면이에요. 주변 뒷부분에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 아저씨 계속 나와서 너무 화가 나요. 망가진 부분에서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영화가 완성도가 높다고 자꾸 뻔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게 이 서브 플롯들이 다 정확하게 서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냥 버려지는 캐릭터가 없고 여기서 뭐 같이 그 택시 운전하는 그 음. 친구라든지 경찰하는 친구라든지 이런 거 맞아요. 끝까지 다 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약간 변태다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챙기고 있다라는 게 이 맞아요. 영화의 태도인 맞아요. 것 같아서 음. 그 주제랑 또 태도가 잘 이어지는 합일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저도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 보면서 처음으로 미국 영화들에도 이런 약간 아기자기 귀여움이 있구나를 깨달았던 게 네. 아니 제가 생각한 영화 속 귀여움 찾기는 대부분 약간 거북이는 의외로 빨리 헤엄친다 같은 일본식 소소한, 영화들의 약간 귀여움이었는데 여기에도 귀여운 포인트가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벨이 울리면 천사가 날개를 얻는다는 뜻이다라는 말을 쓴다든지 아니면 계단 위에 조형물이 계속 네네네. 빠지는 설정이라든지 그거 진짜 좋죠. 그쵸. 그런 식의 너무 생각지도 못했던 소소한 귀여움을 계속 챙기는 걸 보고 너무 웃겼고 그리고 저는 그 첫 시작 시퀀스가 이제 천국에서 대화하는 장면이잖아요. 그 천사들 맞아요. 그걸 보자마자 반짝반짝거리는. 거기서부터 저는 아 이거 너무 내 스타일이다 맞다. 깨달았어요. 아니 1946년에 만들어진 미국 영화에서 이런 귀여운 내러티브로 시작을 한다고 해서 거기서부터 약간 홀딱 빠졌던 것 같아요. 그 뒤에 그 천사를 실제로 묘사하는 방법에도 맞아, 그것도 재밌었죠. 계속 그 영화가 생각나는데 거북이는 의외로 헤엄친다 해서 헤엄친다. 스파이를 그냥 두루뭉실 귀엽게 넘어간 것처럼 거기서도 천사를 그냥 날개는 말로. 아직 없어. 맞아. 이거 그냥 속옷 이상의 천사 옷이 아니라 그냥 아내가 사준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그 방식이 되게 내가 가지고 있던 옛날 고전 할리우드의 이미지랑은 좀 다르다. 그쵸, 이렇게나 맞아요. 귀엽다고 하면서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귀여운 건 시대를 안 타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맞아요. 했었고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떤 한 명의 삶을 다루는 영화잖아요. 제목도 그렇고. 근데 그러니까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되게 넓은데 무대는 되게 작은 느낌. 맞아요. 그래서 근데 그 무대가 진짜 꽉 차 있어서 마치 연극에서 그 소품들을 꽉 채우고 시작을 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가장 장점으로 느끼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은 이런 걸 보고 좋아할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약간 사람들이 원래 좋아하는 것들 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딱딱딱 들어맞아 가는 그 재미. 막 우리가 막 릴스에서 막 보는 그런 막 그 고양이나 강아지 영상 같은 느낌의 약간 인간의 본성으로 좋아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건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전기 영화 같다는 느낌도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실제 실존 인물 조지 베일리가 실존 인물 같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게 그 동생 구하고 이런 에피소드 되게 위인전 같지 않아요? 약간 위인전 흐름 같은 우리 어렸을 때 보던 그런 느낌이어서 엄청 뻔하긴 한데 그만큼 약간 익숙한 그런 약간 그런 구전 동화 같은 거를 듣고 있는 느낌의 그 따스함도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어쩌면 그런 전기 영화의 그런 내러티브 같은 게 이 영화에서 시작됐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워낙 옛날 영화니까. 너무 그 작은 아씨들 장면도 많이 생각이 나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감성이 약간 미국 사람들한테는 되게 우리로 치면 콩쥐 팥쥐 뭐 이런 것 같은 그런 감성인가? 강에서 사람이 많이 빠져 죽었나 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강에서. 그러니까요. 항상 그거에 대한 공포가 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워낙 미국이 호수가 또 많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건지 이 장면이 너무 많이 나와서 좀 지겨울 정도로 좀 빠진다 빠지겠지 다음에는 하고 들어가지 말라고 가상에서 놀면 되잖아. 딱 썰매를 탄 순간부터 직감을 했어요. 빠지겠구나. 하나 구하겠구나. 그러니까 너무 장면 똑같아서 사실 그 뭐 딴 얘기긴 한데 그 아까 매니님 얘기하신 그 계단 그 위를 잡고 그 올라가는 장면이 반복되는 것도 사실 작은 아씨들에서 비슷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동생 때문에 내려오는 씬이 반복되는 그 부분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영화가 진짜 영향을 많이 줬구나 뭐 그 생각을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보면서 되게 뻔한데 왜 이렇게 뻔하지 않을까 생각할수록 그냥 이게 저희가 봤던 모든 그런 변형 영화들의
원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영화들이 뭔가 하나씩 빼먹고 엉성하게 따라해서 내가 별로라고 생각을 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영화를 볼 때는 그런 별로라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뻔한 서사 구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래서 다음 키워드 가장 오래된 크리스마스 고전 얘기를 좀 해보면, 그러니까 이게 저번에 메리님 방송에서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런 양산형 네. 크리스마스 영화 좋아하신다고. 너무 좋아하죠. 근데 그거의 소스들이 이 영화에 진짜 많이 그러니까요.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막 보면서 메리님 생각이 좀 났었고, 이게 그 크리스마스 영화의 공식처럼 나오는 것들이 이미 46년에 그러니까요. 이렇게 오래전에 이미 뭔가 만들어져 있었구나, 뭐 그런 생각이 새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영화 감독들 막 인터뷰하면 꼭 고전 영화 얘기하잖아요. 네. 약간 재수 없기도 하고 뭐야 무슨 영화인데 이러면서 처음 들어보는 영화 막 얘기하고 막 이러는데 그분들이 그런데 집착하는 이유가 있구나. 이게 그쵸. 원형을 찾고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 영화도 뭐 이 영화 더 전에 원형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이런 헐리우드적인 되게 마일드한, 그러니까 누구나 먹을 수 있을 만한 음식 같은 느낌의 영화는 진짜 이 영화가 최초고 처음으로서 그 의미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되게 고전 영화의 새로움을 많이 찾았던 게 일단 촬영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중간에 막 핸드헬드로 잡고 있는 엄청 깊게 잡고 있는 클로즈업 샷들도 되게 많고 이게 맞아요. 보면서 계속 1946년작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엄청 정도로 세련됐죠.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컷과 컷 사이를 전환하는 트랜지션도 그냥 요즘처럼 전환하는 게 아니라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스무스하게 점점 빠지는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왼쪽으로 점점 컷이 전환되잖아요. 그런 느낌의 감성도 너무 크리스마스랑 잘 맞아서 약간 샤라랑 네, 이런 소소한 것도 너무 귀엽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처음에 천사가 이 인물을 관찰하는 시점으로 천사가 네네. 회상하듯이 시작하는데 그런 구조도 되게 신선했던 것 같아요. 다른 고전들에서 보지 못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제가 최근에 1950년대 작품인 이 영어 발음을 못하겠는데 선셋 블루바르드라는 네네. 1950년대 미국 영화를 선셋 봤었는데 선셋 대로라는 맞아. 이 영화도 진짜 1950년대인데 유명하잖아요. 네. 포스터 보니까 알 것 같아요. 이것도 주인공이 죽은 다음에 주인공의 그 보이스 오버로 시작하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약간 이런 형식이 유행했나 하는 추측을 좀 하게 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까 저희 귀엽다고 막 얘기했던 그 장면 정말 저 그 우주 은하에서 그 반짝거리면서 얘기한 거 진짜 당황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영화 딱 트는데 그 처음에 그 고전 영화 특유의 그 앞에 타이틀 뜨는 그게 맞아요. 그 책처럼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다가 저는 당연히 뭔가 크리스마스적인 풍경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을이 나오고 별이 나와서 반짝거리면서 그 더빙을 한 소리가 막 나오고 이런 게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영화는 좀 이거는 누가 들으면 좀 기분 나빠할 수도 있지만 기술의 산물이 아니라 상상력의 산물이구나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좀 조잡스럽잖아요, 지금 봤을 때는. 근데 그때는 이게 최선이었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전달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 누가 봐도 그 뒤에서 후레쉬로 껐다 하는 건데 그걸 우리가 알 것 같을 정도로 되게 단순한 도구지만 그게 배우와 카메라와 이야기가 더딥혀지면서 우리가 그걸 상상하고 그 머릿속에 무언가를 그려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되게 여러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 이게 영화의 본질은 어떤 상상을 구현하는 거에 있지. 그 구현의 기술적 완성도가 중요하지만 어떤 영화에서는 그게 어떤 영화에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때 그 사회적 맥락으로 봤을 때도 이 영화가 되게 의의가 크다고 생각을 했던 게 이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1차 세계대전이랑 2차 세계대전을 다 겪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1946년이면 대공황 이후의 시점인데 그때 이 영화가 왜 이렇게 사랑을 받았는지 알겠다. 그리고 이 영화를 왜 만들었는지 알겠다 싶었던 게 너무 뻔하게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 있었겠죠. 전쟁 이후의 대공황. 유럽이 더 좋아 보이고 하지만 이때 이 영화를 통해서 뭔가 미국 내에서 함께 똘똘 뭉쳐서 공동체주의로 이겨내자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어쩌면 좀 선전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음. 생각을 하기도 했고 음.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결국 이 주인공이 다른 데를 떠나지 않고 고향에서 사람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오즈의 마법사도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오즈의 마법사 도로시도 결국 집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오즈의 마법사의 사회적 맥락을 봤을 때도 결국 미국이 당신들의 집이다라는 메시지를 강조했던 것처럼 이것도 좀 사회랑 역사를 고려해 봤을 때는 그런 미국에 같이 똘똘 뭉쳐 살자는 전쟁과 대공황 이후에 그런 이상적인 정신을 좀 얘기하고자 했던 게 아닐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왜 그때 미국 사람들이 이 영화를 그렇게 좋아했을지 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대공황 이후에 사람들의 삶이 힘든 모습들도 되게 잘 그려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주인공이 하는 일 자체도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런 사람들을 돕는 역할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호감이었겠다. 이 영화 자체가 그런 예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흥행에 참패했대요. 당시에는. 진짜요? 그 당시에는. 근데 어. 프랭크 카프라 감독은 본인 영화 중에 제일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다는데 감독 자신도 제가 알기로 세계대전 때 참전을 한 걸로 알고 맞아요. 있고 그랬대요. 주인공인 제임스 스튜어트도 참전하고 다시 돌아와서 찍은 영화. 찍은 영화가 이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에 이미 뭐 현기증 이런 거로 한 번 떴다가 그렇죠. 전쟁에 이제 참전하고 다시 돌아와서는 이제 자기가 뭘 해야 되냐 뭐 그런 고민이 있었겠죠. 뭐 본인도 아마 정신적으로 좀 회복해야 되는 시기가 필요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주인공인 조지 베일리의 뭔가 그런 삶의 흐름이랑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배우의 그쵸. 삶 자체도. 맞아요. 그리고 뭔가 이 영화가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크리스마스 영화로도 좋지만 새해 영화로도 좋은 것 같은 게 뭔가 시작하는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그냥 크리스마스 좋다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좋은 느낌을 주기도 하고 또 이 영화를 뭔가 마지막 장면을 봤을 때는 주인공인 조지가 여행을 진짜 갔을 수도 있겠다 언젠가 뭐 그런 생각도 들어서 아 이건 새해 영화로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연말 들었던 새해로 딱 묶이는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뭔가 저는 그 종교 판타지의 느낌도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사람들한테 진짜 잘 먹힐 수밖에 없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사실 딱 와닿진 않잖아요. 천사라는 개념이나 이런 게 좀 기독교적인 부분이 그쵸. 있어서. 근데 이게 어쨌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별도 그렇고 그 천사라는 설정도 그렇고 그래서 그 클래런스였죠. 클래런스가 뭐 얘기하는 걸 미루어 봤을 때는 죽은 사람이 천사가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약간, 내가 네. 죽었을 때 입고 있던 옷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되게 그 미국 사람들 그러니까 서구의 기독교 베이스 문화를 갖고 있는 국가들한테서 되게 소구가 됐을 것 같아요. 그 천사라는 걸 바라고 그 기도하는 장면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그 바텐더에서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게 약간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단순히 종교가 아니라 일종의 생활이니까 그렇죠. 그게 더 잘 와닿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다음 키워드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되게 휴머니즘과 가족주의를 강조하는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크리스마스가 다 그런데 그 면에서 뭔가 크리스마스랑 어울리면서도 뻔하지 않았다는 게 어떤 공동체가 중요하다라는 거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을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이 소모되지 않고 반복돼서 등장하는 캐릭터들도 너무 많고 계속 챙기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의 서사를. 그렇죠. 그리고 뭔가 그렇기 때문에 더 단합된 느낌? 마을 사람들끼리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맞아요. 그래서 보는 사람도 보는 관객도 이 마을이 실제로 있는 것 같고 그런 공동체가 실제로 존재했으면 좋겠고 이런 감정을 계속 불러일으키는 게 뭔가 이 감독의 연출 자체가 복잡한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크리스마스인데 엄청 뻔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공동체주의를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게 너무 느껴졌고 그게 디테일에서 너무 잘 살아서 좀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냥 예를 들어서 보통 크리스마스 영화라고 하면 뭐 로맨스로 오히려 더 풀어내는 경우가 많은데 가족인 경우도 되게 범위가 작죠.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넓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가족 전형적인 미국식 가족 영화이지만 메시지와 디테일 자체가 그렇게 얕지 않다는 점에서 좀 이거는 진짜 연출 능력의 차이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이 영화가 전체적으로 조율이 진짜 잘 돼 있다고 많이 느꼈고요. 뭐라고 해야 되지? 선을 안 넘는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그게 불편해지거나 너무 확 그쪽으로 빠져들어가는 얘기는 잘 피하고
적당한 부분에서 사람이 보편적으로 가지는 감정들에 호소하는 그런 것들을 그 스텝을 잘 밟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항상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뱅크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그 다 인출하려고 막 들어가는 그 네. 장면도 사실 되게 정치적으로 흐를 수 있는 장면인데 그걸 그냥 사람들의 생활 단위에서 사람 대 사람으로 그렇죠. 그걸 그냥 마무리를 지어버리잖아요. 그 부분도 뭐 이게 어떻게 보면 더 미국스럽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런 부분들도 되게 뭔가 크리스마스스럽다. 뭔가 다 진짜. 뭐 맞아요. 이웃과 뭘 나누고 뭔가 이런 그 맞아요. 연말 연초에 담고 있는 그 정서를 되게 잘 전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한 번 더 베풀고 이런 맞아요. 저는 이 영화 보고 되게 웃기다고 생각했던 게 이게 크리스마스 영화라고 하기에는 겨울이 너무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겨울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눈이 마지막에 네. 진짜 안 좋은 상황에 처했을 때만 날씨가 안 맞아. 좋고 그때만 눈 오고 이러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착각하는 거죠. 이게 그 마지막이 너무 인상적이니까 맞아요. 천사 나오기 너무 맞아요. 인상적이니까 다들 이 영화 내내 눈이 내렸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눈은 마지막에만 내리거든요. 맞아요. 앞부분 다뭐 따뜻하고 어. 드레스 입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외적인 부분이 아니라 영화 내적인 부분이 크리스마스나 연말에 더 잘 맞아서 사람들이 더 좋아했던 거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더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저는 그리고 가족 영화라는 큰 틀 안에 약간 전반부에는 로맨스가 굉장히 크게 있고 맞아요. 후반부에는 하이틴 로맨스가 그쵸. 있죠. 굉장히 힘들어하는 주인공의 감정에 이입하게 되니까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거든요. 그래서 로맨스 연출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앞에. 그쵸. 그 둘이 노는 장면의 모든 그런 세트나 미장센도 너무 아름다웠고 그 두 배우의 연기도 너무 좋았고 보는데 그 텐션이 느껴지는 로맨스가 너무 맞아요. 오랜만인 거예요. 그러네. 근데 요즘 드라마나 영화 볼 때는 사실 로맨스 장르여도 저는 그냥 뭐지 그냥 약간 동태눈으로 보게 되고 그렇게 막 텐션이 기계적으로 그렇게 보게 뭐 되고. 엄청나지 않은데 막 환승연애 보고 이러다가 가짜 연기를 보니까 그다지 약간 이런 자극이 느낌이었는데 덜하다. 그쵸. 근데 이 영화에서 본 로맨스는 도파민이 진짜 되게 셌어요. 왜 그런지 맞아요. 모르겠는데 연기의 힘도 센 것 그쵸, 같고 그런 것도 촬영의 힘도 굉장히 센 것 같고 뭐 미디엄 클로즈업처럼 엄청 주인공들의 표정을 잘 담아내고 있기도 했고 그래서 되게 보면서 좀 떨렸던 게 그 둘이 전화를 쌤이랑 하다가 이제 결국 못 참고 막 뽀뽀하는 그 같이 전화 듣는. 근데 그 전화 장면 진짜 너무 로맨틱해서 거기 깜짝 서로 놀랐어요. 가까이 있는 그 호흡의 텐션이 느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 아슬아슬한.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다른 남자랑 통화하면서 지금 그 상황이 너무 연출적으로 약간 충격. 그러니까요. 지금은 진짜 보기 힘든. 그러니까요. 느낌이죠. 네. 그리고 그 처음에 파티에서 만났을 때 이제 수영장 갈라지고 노는 것도 너무 귀여웠고 그 약간 자기네들만 모르고 춤추는 장면 보면서 약간 찰리 채플린 그쵸. 영화 맞아요. 생각나기도 맞아요. 하고 오마주를 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로맨스 장르를 넣은 게 신의 한 수였다. 그런 건 약간 종합 선물 세트 느낌이긴 맞아요. 맞아요, 진짜 그래요. 그 덤불 속에 있는 것도 너무 웃기고 그쵸. 그게 이제 맞아요. 아버지가 이제 쓰러지셨다라는 거랑 또 겹쳐지면서 그쵸, 같이 그쵸. 맞물려서 돌아가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쵸. 되게 근데 코미디도 되게 좋지 않았어요? 맞아요, 너무 맞아요. 좋았어요. 너무 웃기고 뭐라 그래야 되지? 되게 약간 고급스러운 코미디 느낌이었고 맞아요. 그리고 그 두 캐릭터 간의 그런 티키타카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맞아요. 보기 좋았던 것 같아. 그리고 대사도 좋았고. 그 가운 입고 있는데 그 앞집 아저씨가 빨리 거기 진짜 그것도 사실 그 뒤에 로맨스 영화들이 진짜 많이 따라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에 되게 원형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너무 웃겼어요. 그러니까 그거 너무 짜증내는 거. 그 너무 그 아저씨가 입고 있는 옷이나 이런 게 너무 익숙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원형이구나 여기 뭐 그쵸. 이런 느낌이 있었죠. 사실 그 조지가 처음에 메리에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던 이유가 4년 뒤에는 마을을 떠나고 싶어서 그랬던 건데 그렇죠. 어쨌든 메리를 선택한 그것도 그 마을에 정착하게 된 굉장히 큰 계기를 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걸 그러네요. 보면서 어쨌든 그런 모든 의미 있는 선택이 만들어서 조지의 지금의 삶을 만들었다는 게 되게 좋게 다 보이기도 했고 그렇죠. 메리랑 조지를 연출할 때에도 제가 아까 말한 미국식 귀여움이 너무 많아서 저는 그
첫날 허니문을 가는 대신 집에서 낡은 집에서 첫날을 맞아. 그 장면 보냈는데 진짜 좋았어요. 그쵸. 어. 그 통닭구이 줄로 LP를 연결한 게 너무 귀여운 맞아, 거예요. 맞아. 그런 식의 사소한 귀여움이 너무 돋보여서 그런 게 로맨스에 너무 적합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장면,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약간 울컥했던 장면 유일하게 그 장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 이미 자기를 희생해서 뭔가를 끝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사람들로 하여금. 네. 그 씬이 그 시퀀스가 끝난 거고 그러면은 이제 보통의 영화의 상상력이었으면 그냥 그 둘이 메리하고 조지가 서로에게 의지하는 걸로 끝냈을 텐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걸 도와준다는 네. 설정이 네. 그래서 그 포스터 붙이고 막 그런 거 낭만도 없어 이러고. 맞아요. 그게 너무 그리고 그 호텔 직원처럼 행동하는 맞아요. 그런 거라든가 그리고 마지막에 네. 비 맞으면서 끝나 그 뒤로 돌아가는 그런 둘이 막 수다거리잖아요. 네. 그 경찰이랑 그 택시사랑 귀여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너무 뭐라고 해야 너무 아름답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되게 복합적인 감정을 같이 느끼잖아요. 네. 한 사람에 대해서도. 네. 근데 그 부분에서 되게 좋은 부분만 뽑아낸 것 같은 맞아요. 느낌의. 뭐 약간 그런 거죠. 진짜 이게 되게 크리스마스 영화 같았던 부분인 네. 게 우리 삶이 앞으로 이만큼 팍팍하더라도 이 챙길 건 챙기면서 아, 살자 약간 이런 느낌인 맞아요. 거잖아요. 여기에 의지할 진짜. 수 있다는. 네. 그런 게 너무 좋았던 것 같고 그런 감정을 모든 그 마을의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다는 그쵸, 그게 그쵸. 좀 부럽기도 하고 너무 좋아 보여서 맞아요. 네, 어떻게 그래서 보면 판타지일 수도 있죠. 그 부분이 그런 지점에서 좀 판타지스럽다라고 느꼈던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좀 사람들이 원하는 판타지라는 느낌 많이 들었죠. 그래서 그런 로맨스처럼 보편적인 감정을 건드릴 때도 있었지만 후반부에서 주인공이 네. 8,000달러였나요? 네, 네. 8,000달러를 갚지 못해서 힘겨워하는 장면들의 연속도 저는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맞아요. 되게 많이 공감이 됐던 게 보통 어떤 일을 잘 못해서 그것 때문에 되게 나 자신이 싫어지면 그 다음 일도 망치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다음 그 일을 망치면 연속적으로 그쵸. 문제가 되죠. 네. 또 어떤 일을 마주했을 때 또 그걸 다시 망치게 되고 약간 엎친 데 덮친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처럼 괜히 한 번 힘들면 그런 게 더 크게 느껴지고 막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 내가 뭔가 말실수를 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게 되고 그게 약간 소용돌이처럼 이루어지는데 그런 거를 되게 표현을 잘했다는 맞아, 생각이 맞아. 들었어요. 맞아요. 그때 연출 진짜 좋죠. 그쵸.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아이를 돌봐줬던 선생님한테도 폭언을 하고 다음에 바에 갔는데 또 그 선생의 남편을 맞아서 맞고 이런 식의 연속이 되게 누구나 겪어봤을 그런 보편적인 감정을 그런 장면에서도 되게 잘 그려내고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경제적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거로 그쵸. 인해서 감정적으로도 평생 마을 사람들한테 사랑받아 왔던 인물이 그렇게 뭔가 관계 측면에서 사람들한테 상처 주고 무너지고 그런 연출이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뭐 가족들 보통 한국 영화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파산을 해가지고 뭐 가족들이 이사를 가고 뭐 애 뭐 과외를 끊고 뭐 근데 이런 흐름이 그만 아니라 보내. 뭐 어쩔 수 없어.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그쵸. 뭔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그 지점이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가장 미국스러운 영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아까 메리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이게 진짜 그 우리나라 전후문학처럼 그 역할을 진짜 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어쨌든 대공황이랑 세계대전 끝난 게 40년대였으니까 그때 회복 중인 사람들한테 이게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지금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는 훨씬 더 다른 감정의 폭이겠다라는 생각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게 좀 신기했던 게 이 영화가 저희가 지금 보기에는 되게 전형적인 미국 영화라고 하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 영화가 나왔을 당시에는 정부한테 이게 공산주의 영화가 아니냐라고 의심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납득이 가는 게 그런 그럴 대사가 수 있죠.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 이게 그냥 이렇게 뭉툭한 영화가 아니라 되게 순간순간 어떤 약간 사회적으로 맞아요, 뭔가 맞아요. 찌르는 그런 그러네. 대사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막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그 회의할 때 위원회에서 회의할 때 그 포토씨가 자꾸 이제 막 게으르서 막 그러다 하니까 이제 그게 되게 사실 게으르다는 게 되게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그쵸, 그쵸. 단어잖아요.
그래서 그 일반 노동자가 $5,000를 모으려면 얼마나 걸리는지 아냐. 그러면서 포터 씨가 게으르다는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일하고 세금 내고 살고 죽는 대부분의 서민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 그 연설이 그쵸. 너무나도 맞아요. 정치적이죠. 정치적이어서 그러니까 그 부분만큼 정치적이었던 대사가 없는 것 그쵸, 같은데 그쵸. 너무 의도성이 느껴지는 맞아요. 대사여서 오 약간 그랬고 그래서 이 영화가 뭔가 그런 의심을 받았다는 거구나 싶었는데 또 웃긴 거는 제가 그래서 찾아봤는데 이 주연 배우인 제임스 스튜어트가 보통 이때쯤 할리우드에서 뭔가 일을 했던 남성 주연을 맡은 배우들은 거의 다 공화당원인 걸로 제가 맞아요. 알고 있어서 찾아봤더니 열성 공화당원이었대요. 근데 이 영화를 찍고 정부의 블랙리스트 어떻게 좀 억울하셨겠다. 그래서 그게 너무 웃겼어. 이게 그래서 이게 참 예술이라는 게 미묘하다 그쵸. 그런 생각도 들었고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본인도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그냥 뭐 대사니까 해야지 뭐 이런 생각 특별히 뭐가 거부감이 들었으면 애초에 안 하지 않았을까 이런 그쵸, 생각도 그쵸. 들어서 되게 좀 그런 측면에서 신기하다 그런 생각도 많이 그리고 했던 뭐 것 얘기 같아요. 들어보면은 사실 PTSD가 있었는데 이 영화를 통해 극복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그러니까 다양한, 정치적인 메시지의 감독이든 주연 배우든 그런 측면을 계속 어필하려고 했다기보다 그냥 이 공통적 이 따뜻한 마음으로 뭉친 느낌이었던 그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저는 지금 이 영화를 보는 게 되게 재미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바퀴 돈 느낌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가치를 잃어버렸잖아요. 맞아요. 이 가치를 잃어버렸고 이 가치를 아예 얘기 안 하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대트럼프 시대.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얘기가 너무 급진적으로 들리고 맞아요. 너무 새로운 얘기처럼 들리는 네,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한 5년 전이었으면 이 영화 너무 미국이다. 뻔하다. 너무 막 자본 뭐 하면서 너무 헐리우드 그냥 그러니까 미국. 이게 만약 오바마 시절이었으면 맞아요. 맞아, 나이바다 그랬겠는데. 뭐 이런 얘기 했을 텐데. 네, 약간 뭔가 그 연설 듣는데 이상하게 그 조란맘다니 요번에 뉴욕시장 뽑힌 사람 네. 얘기하는 그 맞아요, 사람 얘기랑 맞아요. 되게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게 진짜 좋은 예술은 고도로 발달된 예술은 정치와 그런 거 맞아요. 그래서 어. 저는 주연 배우가 그래서 뭐 그런 지점에서 구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이 그쵸, 작품성을 보고 한 거지. 그렇죠. 뭔가 뭔가 뛰어넘었다? 약간 초월했다? 그쵸, 이런 그쵸. 느낌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이 사람 자체도 이민자 맞아요.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태어나 네. 그러면 시칠리아에서 왜 이렇게 사람 많이 태어난 거야? 시칠리아에서 태어나셔서 오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때 이 시대 정신이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어떻게 보면 약간 사회주의적인 네. 공산주의적인 그쵸. 것들이 좀 대안으로 많이 어쨌든 대공황을 겪고 직후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이게 약간 회의감을 다들 맞아요.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그게 뭐가 옳다라는 얘기를 하기보다 이건 아니다. 그 포터의 캐릭터성만 맞아요, 보더라도 맞아요. 이게 너무 그냥 전형적인 그러네요. 자본가 캐릭터잖아요. 뭔가 그 전까지는 자본주의라는 게 기본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 자본주의를 뭔가 그것 때문에 발전했다고 맞아요. 생각했고.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어떠한 뭔가 사회 구조에서의 뭔가 하나의 형태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자본주의를 정답으로. 기본으로 자본주의 기본을 깔고 나머진 그 위로 약간 이런 그쵸, 그쵸. 인식이 대공황으로 인해서 바뀌면서 자본주의도 실패할 수 있다라는 그 공포가 그쵸, 너무 그쵸. 만연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포토 캐릭터가 주는 그 뭔가 전형성이나 되게 악덕함 같은 게 그 대공황 이후라서 더 느껴질 수 있었던 것 그러니까 같고 이 영화에서 유일하게 입체적이지 않잖아요. 그쵸 너무 되게 단면적인 캐릭터잖아요. 저는 그래서 솔직히 $8,000를 돌려줄 줄 알았어요. 그러면 뭔가 말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끝까지 그렇게 남겨주는 걸 보고 근데 진짜 듣고 보니까 왜 그렇게 검열을 당했는지 충분히 맞아요. 이해가 맞아요. 되는 게 너무 대놓고 자본가를 맞아요. 나쁘게 맞아요. 그렸고 맞아요. 이 조지가 자본을 대하는 방식이 굉장히 회의적이고 저는 영화를 보면서 진짜 계속 근데도 저 회사가 굴러간다고? 라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그래서 돈을 계속 분배하니까 맞아요. 그런 점에서 되게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죠. 협동조합이잖아요. 네. 그리고 아버지가 했던 것도 그 건축 관련 그쵸. 협동조합이라서 집을 맞아요. 뭐 짓고 돈을 모아서 집을 짓고 사람들의 나눠주고 돈을 모아서 맞아요. 저리로 공동 자금으로 빌려줘서 네. 집을 지어주는 시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돈을 다 모은 다음에 공동으로 그걸로 집을 지어서 순서대로 그 집을 갖게 되는 뭐 그런 그쵸, 그쵸. 거였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사실 그건 신뢰가 없으면 그 신뢰가 없으면 유지될 수 없는 그런 맞아요.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되게 뭔가 자본주의라는 거에서 되게 대척점인 대안적인 그쵸. 조합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너무나도 이 자본가와 협동조합을 이끄는 사람의 그 대립이잖아요. 네. 너무 선하게 보면 대립이 아니라 진짜 선악이. 맞아요. 그래서 오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나다니엘 블레이크 같은 영화들 보면 아이고 갑자기 켄 로치. 그러니까 켄 로치처럼 어떤 제가 느끼는 건 어떻게 느꼈냐면 어떤 정치적인 켄 로치는 되게 전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 감독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진 않고 제 느낌에는 사람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를 포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드니까 맞아요. 대공황 때 진짜 전 세계가 다 같이 무너진 거니까 너무 힘드니까 악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 자본이 모든 걸 다 앗아가는 걸 다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돈이 뭐라고 약간 이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삶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도구였는데 이게 왜 우리를 잡아먹고 있나 이런 생각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되게 입체적으로 포터를 뭔가 뭐 사실 무슨 사정이 있고 막 이렇게 표현을 하면 사람들이 싫어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거든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46년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이 영화를 통해서 보고 있는 느낌이라서. 그러니까 뭔가 휴머니즘의 반대급부로서의 자본주의로 본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냥 맞아요. 진짜 모든 사회학적인 의미의 뭐 그런 그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되게 감정이입을 해보면 그게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게 맞아요. 아무리 미국이 본토가 그러니까 유럽 본토가 아니었다라고 하더라도 대공황 이후에 전쟁을 봤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대공황 이퀄 전쟁이었으니까 그게 그 사람들이 느꼈던 그 자본에 대한 경계심 같은 거는 지금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랬고. 그렇죠. 다 아주 그냥 치리를 떨었을 그쵸. 거야 아마. 그래서 이제 소련이나 이런 게 그런 베이스로 태어난 거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아버지와 그 식사 자리에서 회사를 물려받아야 하는데 싫다 이렇게 하면서 네.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그렇게 악착 떠는 게 너무 싫다 뭐 하는 3센트 게 아끼려고. 그 대사가 너무 좋았어요. 저는. 디테일하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 세대는 이제 돈을 모아서 가족들을 부양하는 게 목표였다면 네. 이제 그 자식 세대는 돈 한 푼에 뭐 일일비하고 그게 이제 더 이상은 약간 유의미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뭔가 나아가고 싶은 네,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자기 삶의 가치를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 느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더 뭔가 이 마을을 떠나지 못하게 된 게 더 안타까웠달까요? 그냥 뭐 밖으로 나가고 싶어서 뭐 좌절한 게 아니라 정말 그 돈이라는 게 뭐라고 약간 이런 거를 보면서 자란 세대라서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영화에 그 오밀조밀하게 잘 끼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바 운영하는 사람이 그 집을 처음으로 가지는 그 장면을 아예 씬을 배정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파티하잖아요 그 앞에서. 네. 그래서 궁전으로 들어가시겠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농담하고 이런 게 이 영화가 주된 정서로 전달하는 거 훨씬 더 개인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가 서브예요 분명히. 사회적인 얘기는 옆에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감독이 되게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반이 잡혀 있지 않으면, 맞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인간으로서의 삶도 사회적으로 영향을 받고, 맞아요. 그게 그 사회적 기반이 되어 있지 않으면 무너진다라는 걸 뭔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 그래서 저기 자기 삶을 원래 자기 삶을 되찾아서 신나서 막 그 거리를 뛰어갈 때 자기 회사 이름도 막 얘기하잖아요. 반가워 내 회사야 이러면서 뛰어가잖아요. 낡은 내 회사 안녕. 그런 부분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아버지한테 얘기했던 그 대사가 그러면서도 좀 묘하게 느껴졌던 게 결국엔 아버지가 그렇게 악착 떨어서 번 돈으로 자란 거잖아요. 그쵸. 그 가족들이 다 먹고 살았고 그거로 대학도 가네 마네 하고 있고 결국 그 회사를 물려받아서 자기도 삶을 영위하고 그쵸, 있는 그렇게 거고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그 아까 말했던 집에 처음 봐서 입주하는 그런 장면들이나 뭔가 마지막에 또 결국에는 그 회사가 금전적인 걸 해결을 하면서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또 무시할 수 없다는 그 균형감이 있죠. 네, 균형감이 느껴져서 또 그래서 더 붕 뜨지 않았던 것 같기도 맞아요, 하고 맞아요. 그래서 뭔가 최근에 했던 드라마 태풍상사라는 드라마를 제가 다는 못 봤고 그냥 중간중간 봤는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뭔가 최근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가치 같은 거는 그러니까 어쨌든 자본주의의 뭔가 결함 같은 것들이 계속 나타나다 보니까 그걸 되게 배척하는 그런 뭔가 생각들이 있는데 그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뭔가
그래도 일하고 돈 벌고 하는 게 얼마나 인간의 삶에 중요한 건지 그 기본적인 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막 생각이 복잡해진 적이 있거든요. 약간 그런 거죠. 그 자기만의 방 같은 그런 게 보장되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 아닌가 그쵸, 이런 그쵸.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정답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한쪽으로 맞아요. 이 영화가 딱 그 균형을 너무 잘 살린 것 같아서 맞아요.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오래전 영화가. 그러니까요. 그전부터 답은 사실 정해져 있는데 그 균형을 못 맞춰가지고 지금 이런 이 모양이 꼴이 됐는데. 네. 하면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런 식으로 사회 맥락을 너무 잘 그쵸. 반영하고 있어서 약간 경제학 수업에서도 나중에 한번 틀어주고 토론해도 괜찮을 만한 영화일 맞아요. 것 그럴 것 같아요. 같아요. 이렇게 조금씩 깔려있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진짜 이 영화를 보면서 진짜 여러 번 놀랐어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별 나오고 반짝거리는 거에서 한 번 놀라고 그 뒤에 이런 장면들이 이런 정치적으로 느껴지는 장면들이 여러 장면이 나오잖아요. 사실 네, 한 맞아요. 장면도 아니고 전 그 사람들 막 그 뱅크런했을 때 막는 장면도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거 맞아.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 인출을 지금 당장 2주를 버틸 돈만 인출을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어떤 사람 다 가져가고 어떤 사람 덜 가져가고 막 이런 맞아요. 부분도 그렇고 17달러 5센트 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뭔가 현실적이기도 하고 되게 상징적인 거예요. 맞아요. 그게 되게 작은 한 마을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전 세계가 다 똑같이 겪는 부분이기도 맞아요. 하잖아요. 뭐 네. 기후 관련해서도 그렇고 맞아요.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그게 너무 통찰이 좋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도 많이 느껴졌던 것 같고. 그래서 뭔가 그래서 더 미국적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오히려 네. 전통적인 미국의 민주주의가 전형적으로 그런 뭔가 공동체 공동 생산 이런 게 다 미국 민주주의에서 시작이 됐다고 알고 있어서 네네. 사실 유럽식 민주주의는 되게 중앙 집권적이고 그쵸, 그쵸.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조합을 만들고 이런 건 다 미국에서 시작됐고 그런 전통 아주 미국의 뭔가 생산해내고 같이 살아가고 경제적인 뭔가 창출을 한다는 그 형식 측면에서 이게 가장 원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최근에서야 다시 뭔가 이런 공동 생산해야 된다, 공동 창출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은 전통적인 미국의 가치다. 이 공동체주의에서 나온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약간 한 바퀴 돈 느낌. 그렇죠, 맞아요. 진짜. 이게 돌고 돌아서 다시 출발점으로. 그거 싫어서 개인주의 했다가 다시 지금 너무 개인으로 갔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약간 근데 되게 되게 재밌게 느껴졌는 게 이 미국이 갖고 있는 그 특유의 그 연합하는 맞아요. 그 유니온으로 네. 연합하는 그 느낌이 사실 되게 나쁘게 발현된 케이스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의회 습격 네. 미국 의회 습격 같은 것도 그 자기들끼리 거기에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가 그 11호 같은 작품에서 봤던 제시 플래머스가 연기했던 그런 캐릭터들도 사실 중앙의 어떤 그 걸러진 정보를 안 듣고 지금 국내에도 맞아요. 마찬가지죠. 맞아요. 그런 게 미국에서도 사실 있어서 이게 되게 너무 이 영화가 너무 복잡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이 장면이. 맞아요. 그래서 이거 막 되게 좋다, 막 아름답다 이러면서도 이게 맞나? 이렇게 아름다운 약간, 가치를 추구하지 않게 된다면 이렇게 그쵸. 되는 거죠. 근데 그쵸. 그러니까 이게 잘못 가면 너무 또 잘못 갈 수도 맞아. 있으니까. 그럼 이거는 뭐가 좋은 건가? 지금 사실 유럽식 경제 모델도 무너진다는 얘기를 맞아요. 되게 많이 하고 있으니까 네. 되게 개인적이고 되게 그 브루스 올마이티처럼 되게 개인적인 어떤 신과의 만남 뭐 이런 걸 다루는 영화인데 너무 사회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이 영화를 보면서 이게 46년의 영화가 지금 80년이 된 영화가 지금 25년에 이렇게 던지는 주제가 많다라는 맞아. 게 진짜 대단하다 뭐 그런 생각도 했고. 이거는 무슨 사회주의 뭐 공산주의 이런 게 아니라 네, 단순한 그걸 넘어갔어요. 맞아요. 그것까지 넘어갔고 약간 제가 개인주의랑 그런 공동체주의 전체의 그 균형감에 맞아요. 대한 얘기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이 영화가 너무 낙관적이다. 너무 막 아름답기만 한 그런 영화다라고 하는 평들이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생각할 게 너무 많고 그렇게 뭉툭하지 않는 그러니까 영화다. 이걸 뭐 저희 다음 키워드에서 얘기하겠지만 이거를 낙관주의로 그나마 묶었으니까 이게 얘기가 됐지. 그쵸, 그쵸. 네. 여기서 계속 싸우기 시작하면 복잡해요 맞아요. 사실. 이거 묶는 게 끝도 마음 없어요. 편하긴 해. 맞아. 그러니까 너무 보기가 힘들어지죠. 네 맞아요. 이러면 진짜 그런 되게 존 오브 인트레스트처럼 되게 논쟁적인 영화로 가야 되니까 사람들을 찌르는 영화로 가야 되는데 그냥 뭔가 의도성이라기 하다 보니 이렇게 된 맞아요, 느낌이
느낌이고 어. 저는 그래서 이 영화가 어쨌든 되게 거의 뭐 70년 된 고전이니까 고전이라고 하면 사실 뭔가 화면도 그렇고 스토리도 그렇고 디테일도 그렇고 되게 뭉툭할 것 같다는 맞아요, 그 편견이 맞아요.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스토리도 그냥 되게 뻔할 것 같고 대충 넘길 것 같고 네. 다. 근데 너무 디테일이 살아있고 날카로워서 저는 약간 집중 못할까 걱정했는데 맞아요, 너무 저도요. 빠져들어서 어.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그래서 저도 그 프랭크 카프카라는 감독에 대해서 되게 흥미를 가지게 됐고요. 맞아요. 그리고 그 이 감독 작품 중에 되게 유명한 게 그 스미스 시 워싱턴에 가다 이게 네. 오. 최초의 법정 영화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아 정말. 그리고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이 12인의 성난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럼 왜 그건 제가 못 봤죠? 그러니까 저도 못 봤어요. 그래서 성난 사람들만 보고. 그래서 뭔가 중증 시네필들 보면 네. 그 흑백 아닌 영화 안 보잖아요. 이게 진짜. 이렇게 근데 빠져드는 진짜 거구나.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 고르면 진짜 끝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맞아요. 느낌이. 참. 진짜 이상한 것도 많지만 네. 맞아 뭐야. 이상한 것도 많지만 고전에 대해서 다시 사실 메리님도 평가를 하게 예전에 되는. 그 예전 영화 얘기해 주신 적 있잖아요. 맞아요. 저희한테. 맞아요. 그 영화 제목이 뭐였죠? 기억나세요? 그 카브리아의 밤. 맞다 카브리아의 밤. 그 저 요즘도 고전을 좀 보고 있는데 수업 네. 때문에도 그렇고 그냥 개인적으로 추천을 많이 받아서도 음. 그렇고 볼수록 놀라운 작품이 진짜 많은 것 그쵸, 같아요. 그쵸.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한 것처럼 보고 나서 그때 그 시대상을 보거나 시대상을 보고 나서 영화를 봤을 때 느껴지는 게 정말 많고 그런 걸로 봤을 때 지금 저희가 극장에서 보고 있는 영화들도 나중에 보면 저희도 모르게 반영되어 있는 그쵸, 그쵸. 정서가 정말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화라는 매체가 진짜 사회랑 얼마나 밀접한지를 점점 실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우리가 겉으로만 그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25년에 현재 영화를 만든다라고 하면 현재를 찍는 게 제일 쉬우니까 그쵸. 25년은 풍경만 담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인문학적 정서가 같이 담긴다는 맞아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술이라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 사회에서 떼져서 외계인이 만드는 게 아니니까 맞아요. 그 자기가 신경 쓰지 않더라도 그때 시대 정신이 그냥 그대로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신기하고 뭔가 좀 엉뚱한 상상이지만 타임머신이 있으면 46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가서 얘기해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고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좀 정치적인 얘기긴 하지만 사실 그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광복 이후에는 실제로 문헌 자료들 보면은 좌파 세력이 훨씬 많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재헌헌법 그러니까 그 우리 1차로 만든 헌법 말고 그 전에 국회의원들이 만들었던 재헌헌법 보면 굉장히 급진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때는 되게 다들 그 대공황 겪고 나서 머리 네. 한 대 얻어맞고 나서 다 이거 자본주의 이거 안 되겠다 막 이런 생각 다 맞아요. 했구나.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아. 역사적 흐름 속에서 사실 항상 대의적인 생각을 갖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냥 자기 삶이 뭔가 불편하면 그 반대급부로 그냥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뭔가 저희는 현재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상하게 느껴질 그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주류와 비주류가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그 네. 역사가 사실 그냥 반복이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한 바퀴 돌았다고 느껴지는데 또 나중에 보면 두 바퀴 돌았다고 맞아요. 느껴질 수도 그쵸. 있을 것 진짜. 같고 항상 어. 그 두 개에 대한 개념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맞아요. 이게 망했다가 저게 떠올랐다가 그쵸, 그쵸. 이게 왔다 망했다가 갔다 그게 하는 왔다 거죠. 갔다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비판이나 지지에 대한 의견이 항상 뭔가 옛날에 만들었던 영화에서도 지금 사람들이 다 공감할 수 있다는 게 그쵸. 어쩌면 우리는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사는 실수만 거다 아닌가? 이거 약간 무상하다.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술 취한 사람처럼. 그런 느낌 같아요. 점점 맞아요. 영화를 볼수록. 그렇죠. 네. 맞아요. 사람 옛날 사람도 다 겪었던 거고. 그래서 왜 뛰어난 감독들은 맥락 속에서 자기 영화가 존재하는 걸 무서워하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정확한 예시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네. 뭐 많이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관주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가 저희가 뭐 되게 다양한 얘기를 지금 했지만 이 사슬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 낙관주의로 묶여 있는 사슬이.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영화 보면서 메리가 도망가면 어떡하지 마 약간 이런 생각 하게 되잖아요. 막 그 애들한테 뭐라고 할 때 맞아요. 짐 애들 싸고 돌아왔는데 짐 싸고 돌아가면 텅 비어 있고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막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좀 되게 말장난인데 무슨 말인지 그 신뢰를 먼저 주는 네. 그런 부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기억 진짜 돌아온다. 요즘은 진짜 찾아보기 힘든 맞아요.
팍팍하니까 그쵸. 그런 걸 이제 어. 먼저 베풀기가 쉽지 않은데 먼저 의심하지 오히려. 네. 네. 그냥 뭔가 대가 생각하지 않고 먼저 베푸는 거에 뭔가 유의미함 같은 거를 너무 잘 보여주는. 그게 딱 이때 사람들이 너무 힘들었어서 그런 거 휴머니즘을 정말 강조하고 싶었던 게 잘 보이는 것 맞아요. 같아요. 저희 나라도 그 전쟁 이후에 나온 영화들 보면 정말 정이 엄청 많고 그쵸, 휴머니티가 세죠. 모르는 사람들끼리 막 가족되고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이렇게까지 모르는 사람들끼리 연대한다고? 그만해. 이러면서. 얼마나 힘을 주고 싶었던 거야. 약간 얼마나 힘내라고 하는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느껴졌었는데 이 영화도 보면서 정말 계속해서 우리끼리 힘내서 잘 돌보고 잘 지내자. 약간 이런 메시지가 느껴지기도 했고 지금의 저희가 봐서도 되게 좋은 메시지라는 그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되게 그런 시니컬한 생각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전쟁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 막 대공황이나 이런 거만큼의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지 않은 위기인데 네. 이때 위기 이후에 사람들은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는 이 위기에 더 개인화되는 건가? 진짜 학자들 말대로 다 SNS 때문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막 되게 복잡해지긴 하더라고요. 뭐 맞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 낙관주의가 너무 이 영화 속 세계로 가고 싶어지는 그런 느낌을 줬던 것 같아요. 뭔가 조지 베일리 캐릭터 자체가 제일 판타지였던 것 같고 스스로 일단 개인부터가 말도 안 그 되게 연봉을 착한 포기하고 거야. 어떻게 이렇게 애 어렸을 때부터 애가 왜 이렇게 어른스러워 그러니까 그러면서 봤던 것 막 같고 그 약사 때리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피나는데 또 애가 너무 잘생겼어. 맞아. 그래서 어른 나왔을 때 너무 역변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사실 너무 유명한 주연 배우니까 네. 그쵸. 그런 후가 근데 저는 이 배우를 계속 보고 자란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쵸. 네. 제가 보기엔 너무 역변한 애가 지나치게 잘생기긴 애가 했어. 왜 이렇게 진짜 느끼하게 생겼어. 되게 애 같지 않지 않았어? 맞아요. 되게 이거 AI 아니야 이러면서 의심하고. 그래서 뭐 네네. 지금 사람 얼굴 얘기하는 거. 그 낙관주의라는 게 제일 뭔가 느껴졌던 거는 그 천사가 책에 이렇게 적어주잖아요. 네. 친구가 네. 있는 한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고 그 지점이 가장 판타지가 아니었나 맞아요. 현대인이 느끼기에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된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기도 하고 사실 염세적이기는 되게 쉬운데 이렇게 낙관적이기가 오히려 더 어렵다고 맞아. 하잖아요. 요즘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거에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진짜 이게 더 어려운 거지 비판하고 막 뭐 현실적인 척하고 이런 건 오히려 쉽겠다. 그게 더 쉬운 것 같다. 이런 그쵸.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원래 크리스마스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런 보장된 해피엔딩 때문이거든요. 원래 새드엔딩을 좋아하는 편이긴 하지만 가끔은 그냥 진짜 그쵸, 걱정 맞아요. 없이 뭐 무슨 주인공이 어떤 역경을 겪어도 그냥 잘 되겠지 이렇게 보고 싶은 영화들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사회 맥락적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 영화는 진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맞아요. 크리스마스에 기분 좋아지고 싶을 때 틀면 정말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게 볼 수 있는 영화라는 그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정말 다양한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그 정치적인 장면도 있지만 저도 그 춤추는 장면이 너무 재밌었거든요. 수영장 열리는 되게 뭔가 내가 나한테 없는 노스테이지아 같은.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뭐 내가 경험해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 프로파티 해본 적이 없는데. 약간 그런 느낌 들었고 저도 아까 이게 그 통화 부분 얘기를 하셨지만 네. 저는 그 통화 전 부분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엄마한테 엄마가 가라 그러잖아요. 메리 혼자 있댄다. 가라고 하는데 되게 싫다고 막 하는데 그게 전 처음에 영화 초반은 그게 제일 이해가 안 됐다가 이거 그냥 억지로 꽁냥꽁냥 만들려고 넣은 장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지가 들어가고 나서 치는 대사나 이런 것 때문에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자기한테 자신감이 없는 거죠. 맞아요. 자기는 대학도 못 갔고 막 동생처럼 잘 나가는 동생 막 미식축구 막 이런 네. 거 막 그런 막 하고 전미 2위 팀에 들어가 있고 막 이런데 자기는 너무 볼품이 없으니까 거기다 여자가 대학을 갔다 와서 집에 돌아와 있는 네. 설정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예전에처럼 당당할 수가 없는 거지. 그때 춤췄을 맞아요. 때처럼. 그러니까 그런 감정이 너무 잘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뭐 일종의 열등감 같은 거일 수도 있고 이런 망설여지게도 계속 틱틱거리잖아요. 네. 막 그런 부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그 신뢰로 다시 묶이는 이 흐름도 너무 좋았고
그거를 아까 메리님 얘기하신 것처럼 배반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이 사람들이 잘 될 거라는 거를 맞아요. 사람들한테 다 주고 그걸 지루하지 않게 푼다라는 네. 게 되게 맞아요. 큰 장점이지 않았을까. 볼수록 메리가 진국인 것 맞아요. 메리요? 1등 신랑감. 저요? 이름을 잘 지으셨네요. 이름이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도대체 몇 번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사실 제가 진짜 영화에 메리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메리 그쵸. 크리스마스 좋아해서 메리라고 지었던 건데 이 영화에 너무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그러고 너무 보니까 메리가. 좋았어요. 근데 저도 아까 탱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뭔가 노스텔지어 같은 감성이 느껴졌던 게 분명 배경은 미국인데 되게 한국인도 공감할 만한 정서가 진짜 많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초반에 언급했던 국제시장처럼 이 조지의 모습을 보면서 딱 그 40, 50대 가족의 유일한 가장 역할을 했던 그 세대의 아버지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떠오르기도 했고 특히 그 $8,000를 끝까지 가족들한테 얘기 안 하고 혼자 끙끙 앓고 나가고 하는 거 보는데 뭔가 저희 아빠 고전적이죠. 생각도 많이 나고 말을 아빠들은 왜 그럴까 아빠도 나한테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도 했고 맞아, 이런 부분은 좀 가부장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요. 그쵸, 그쵸, 그쵸. 시대가 시대. 시대상이죠. 46년이니까 근데 그런 거 치고도 메리 캐릭터가 되게 좋았어요. 네, 맞아요. 마지막에 이렇게 약간 해결하는 키가 그쵸, 또 되잖아요. 그쵸. 얘기를 네. 해서 결국 본인이 해결을 못하고 아내가 해결하는 느낌에 그러네요. 결국 본인 해결 못했네. 찡찡거리기만 했지 뭐. 그래도 좀 착하게 군 거로. 결국 클래런스랑 아내가 해결한 거니까. 그쵸.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뭔가 계속 이제 거의 후반부까지는 한 명의 진짜 톱 주인공으로서 그쵸. 뚝 서 그 사람이 있던 다 인물인데 해결하는. 마지막까지 그랬으면 되게 지루했을 것 같은데 뻔하고. 약간 뭐꼴 사납고 또 다 해먹는구나 이런 생각했을 되게 텐데 너무 이상화된 캐릭터로 네. 보였겠죠. 여기저기 기대고 이런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천사가 나타나서 해준 해결 방법이 결국 태어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를 보여주는 그런 거였잖아요. 그 설정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 크리스마스 캐롤인가? 그 스크루지 맞아요. 맞아요. 그거 생각 많이 그거 났어요. 됐어요. 그거 약간 반대 같은 느낌. 그쵸. 그리고 저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만약에 내 친구들한테 내가 없었으면 어땠을까를 생각하게 됐는데 이런 영화에서 묘사한 것처럼 좀 극단적으로 보면 나도 진짜 중요한 사람이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하게 그쵸. 되는 면이 누구나 그렇게 있더라고요. 생각할 수 있게끔 그쵸? 했다는 게. 네,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위로가 되는 지점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영화가 좀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한 70%랑 30%가. 그래서 그 뒤에 30%는 약간 단편처럼 네. 단편 그 스크루지 단편 소설처럼 그렇게 좀 짜여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전은 약간 전기 영화처럼 네. 사람의 삶을 쭉 한번 흐르는 느낌이었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 이 구조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끝에 있는 30%에서도 지금 조지 베일리가 사는 세계가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거를 아름다운 걸 보여줌으로써가 아니라 되게 추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걸 만들었다라는 게 되게 뻔한 대비인데 되게 맞아요. 짙게 어둠을 깔아서 더 밝게 만들어 보이는. 그래서 그 없었을 때 그 세계가 되게 삭막하잖아요. 너무 향락적이고 다크해요. 네. 막 네. 그 거리는 뭔가 더 발전된 것처럼 보이지만 되게 텅텅 비어 있는. 네, 맞아요. 그래서 다 집세를 막 내서 막 힘들게 살고 있고 막그 술집도 마찬가지고 되게 배타적이고 사람들한테 막 이런 모습을 되게 짧지만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 역설적으로 더 밝은 부분을 보여준다라는 게 되게 탁월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자, 그럼 저희 인상적인 장면이나 대사 있으시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그 천사 아저씨가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그 부분도 진짜 좋았어요. 진짜 그때 제가 코미디가 제일 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본 천사 중 가장 귀여웠어요. 진짜 연기도 너무 좋았고. 되게 생기신 게 되게 캐릭터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안 알려주잖아요. 맞아요, 천사가 누군지. 맞아요. 근데 이제 강에 빠져들까 말까 하는 걸 보고 있는 사람이 나오는데 웃길래 저는 왜 웃지? 했는데 맞아요. 빠져들 때까지도 긴가민가 하다가 이제 나중에 알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뭔가 서서히 보여주는 연출도 되게 재밌고 맞아요. 집중력을 유지하게 되는 그런 궁금하네요. 효과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았던 장면은 그 천사가 자기 옷 말리면서 막 옷 입으면서 헛소리 할 때 그거 진짜 재밌었어요. 그 장면 너무 재밌었어요. 아니 너무 저랑 유머 코드가 잘 맞는 너무 거예요. 꽁트였어. 그쵸? 그리고 그게 좀 약간 생각 없이 웃긴 게 아니라 보면서 막 너무 사랑스러워. 맞아요. 나도 만나고 싶어.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매력 있는 캐릭터였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무슨
그 강 옆에 있는 초소 같은 데서 네. 대화하는 장면이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아 진짜 좋은 코미디라는 게 이런 거구나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누구 하나 폄하하지 않잖아요. 그쵸. 놀리거나 폄하하지 맞아요. 않고 그리고 대사를 진짜 잘 썼다고 생각하고 그 둘이 대화하는데 그 정보의 불균형이죠. 저 미친 할아버지를 대하고 있는 거고 조지는 근데 지금 자기가 더 힘들잖아요. 자기 맞아요. 막 맞고 와가지고 막 피 흘리고 있는데 이상한 할아버지가 강에 뛰어들어가지고 그걸 대하는 태도고 이쪽은 날개를 달려고 목적을 가지고 온 천사잖아요. 그 불균형감에서 오는 그 재미 그리고 거기서 되게 감초처럼 그 초소에 있는 사람을 맞아요. 배치를 시켜서 맞아요. 아 그러니까 진짜 이게 누구 하나 상처 주지 않는 코미디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동생이 돌아오는 그 기차역 씬이 진짜 좋았어요. 아 그때 그 롱테이크가 저는 그 감정이 제임스 스튜어트 연기가 진짜 와, 좋았던 것 같고 연기 너무 잘해요. 제가 진짜. 다 심장이 철렁하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아닐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확인하게 되는 과정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네. 끝내 자기 속내를 말하지 못하는 네. 그 감정을 이게 이 영화에서 이렇게까지 발현될 만한 영화가 아닌데 이 영화의 색깔이 딱히 그런 걸 맞아요. 목표로 두고 있는 영화가 그냥 아닌데 지나가는. 연출이 근데 연출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야 너 또 동생은 자기가 그 장인이 하고 있는 네. 그 의공장에 가지 네. 않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닐 거라는 걸 본인이 직감하고 그 따라서 뒤에 걸어가잖아요. 그 걸어 도착해서 그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인지 그 아내가 될 사람한테 네. 물어보는 네. 이 흐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뭐 제가 아까 한국식 심파 얘기를 했지만 그 서사가 나쁜 게 아니라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 나쁜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우리한테 되게 익숙한 네. 막 그 장남이나 장녀가 희생하는 이런 거 되게 익숙하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어떤 걸 보고선 아 저거 너무 뻔하고 너무 자기적이다라고 느끼는데 이 영화에서는 이게 너무 자연스럽다라고 느끼는 건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 그러니까 이거는 좀 주제 넘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감정을 깊이 들여다보는 그 깊이의 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조지라는 사람이 어떤 감정일지를 감독이 깊이 파악하고 연출을 했느냐 아니면 그걸 그냥 사람들한테 감정의 트리거로 쓰기 위해서 그것만 딱 쏙 빼먹으려고 그렇게 했느냐의 차이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그 장면 보고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저는 원래 정했던 거는 그거였어요. 이제 그 친구가 있는 한 실패 인생 아니네 하고 이제 그 사람들이 방금 전까지 이제 죽으려고 했던 조지를 둘러싸고 이렇게 노래 부르고 그 마지막 장면이 마지막 장면. 좋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 수영장 시퀀스가 아니 왜냐면 거기가 진짜 대사 하나하나 인물 한 명 한 명의 표정과 행동 선택이 진짜 주옥 같아요. 맞아, 진짜 재밌어요. 진짜 그 이제 둘만 이제 핀 조명으로 이렇게 쏴서 막 네. 춤추고 점점 벌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떨어질 뻔했는데 안 떨어지면 막 환호성을 지르고 그랬더니 막 조지가 함성이 대단한데 막 우리가 잘 추나 봐. 아니 그리고 저 되게 진짜 뻔한 코미디인데. 귀여웠던 게 물 속에서 춤 한 번 더 추잖아요. 맞아요. 빠지자마자. 그리고 그 질투심에 이걸 그 문을 연 거잖아요. 네. 그 남자애가. 그쵸. 그 자기들도 갑자기 둘이 마주보더니 뛰어들고 갑자기 교장 선생님 같은 사람도 뛰어들고 맞아요. 이게 너무 그냥 귀여웠고 맞아요.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뭐야 가운 입고 그 덤불 속에 네. 숨어 있을 때도 갑자기 뒤돌았더니 사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을 이렇게 들춰보는 장면 거기 너무 진짜 웃기지 않았어요? 귀여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어디로 뭐 약간 사라졌나? 작아져가지고 뭐 사라진 것처럼 굉장히 연극적인. 네. 거기 대사 하나가 너무 맞아요, 좋고 버릴 대사가 없어서 너무 놀라웠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맞아요. 참 로맨스 장면도 진짜 좋은 장면도 맞아요. 많은데. 맞아요. 그냥 맞아요. 그냥 앞부분 그 70%만 했어도 충분한 영화인 것 맞아요, 같은 맞아요. 느낌. 뒤도 좋았지만. 그러니까요. 자, 그럼 저를 제외한 다른 분들은 이 영화를 어떤 분들께 처방하고 싶었나요? 오늘의 처방 대상 시간입니다. 처방 대상 어떻게 정해 오셨어요? 하라님부터. 저는 지치는 연말 낙관적인 이타심에 의지하고 싶은 분들께라고 했어요. 사실 이 영화를 보고 너무 낙관적이다 막 이런 생각은 잘 안 들긴 해요. 생각보다.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했을 때 뭔가 지금 시기에 보면 이런 측면이 가장 많이 와닿을 것 같고 또 그러려고 만든 영화이기도 하고 네. 앞부분에 그런 아기자기한 코미디 장면 같은 것들이 결국 이런 거로 인해서 좀 웃었으면 좋겠다. 정말 그런 순수한 의도가 이게 영화가 꼬여 있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냥 보는 대로 느끼면 되는 맞아요, 영화잖아요. 맞아요. 생각할 필요 없어. 그런 영화 찾기도 사실 쉽지 않고 맞아요. 뭐 거슬리는 부분 없이
뭐 이렇게 순수한 사람들을 지켜보는 그런 재미가 오랜만에 있었던 것 같아서 이런 영화를 이맘때쯤에 조금 다뤘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의도에 아주 잘 맞는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나 자신이 싫어지는 일이 자꾸만 생기는 분들께 처방하고 싶은데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원래 바쁘고 상처 주거나 상처 받는 일이 항상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연속적으로. 그쵸, 맞아요. A 때문에 B가 되고 B 때문에 C가 되고 이런 나쁜 일들은 식으로. 꼭. 맞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 그런 장면을 너무 잘 연출하기도 했고 네. 저도 사실 최근에 약간 그런 걸 느꼈는데 한번 좀 숨을 고르고 그래 내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보자 하고 한번 자기 성찰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보자 계획 한번 세우고 이런 식으로 아무리 뭔가 연속적으로 바쁜 일이 있어도 중간에 꼭 숨 고르는 게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맞아요. 했고 그런 점에서 이 영화가 숨 고르기 참 좋았어요 저한테.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내가 정신없이 막 이것 때문에 또 누군가에게 상처 줬고 상처 받았고 이런 식의 굴레에 빠져 계시다면 딱 이 영화를 보고 한번 숨 돌리고 다시 나아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맞아요.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럴 만한 영화인 것 같아요. 이거 쉽지 않은데 고르기 쉽지 않은데 저는 하라님 처방 대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치는 연말, 낙관적인 이타심에 의지하고 싶은 분들께 이게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맞아요. 네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떠신가요? 네, 좀 오랜만에 좀 손들네요. 저도 몰랐는데 그래요? 왜냐면 갑자기 함께 먹으면 좋을 약을 생각해야 되니까 생각을 안 한 지 오래된 것 같아서 오늘 영화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다른 영화 얘기를 일단 언급한 이 프랭크 카프라 감독의 그런 전작들 저는 성난 참에 같이 한번 사람들만 보는 것도 봤는데 다른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제임스 스튜어트 주연의 다른 뭐 현기증이나 이런 영화들을 보고 이 영화를 보면 이 사람이 전쟁을 겪고 와서 돌아와서 이 영화를 찍었다는 게 좀 의미가 남다르게 느껴질 것 같아서 그것도 좋을 것 같고 저는 좀 그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크리스마스의 악몽을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주제가 좀 닿아 있는 부분도 있어서 크리스마스의 악몽 정말 명작이니까 혹시 이거 보고 또 시간이 남으시면 크리스마스의 악몽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 생각 들었습니다. 어쨌든 고전을 좀 사람들이 더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많이 보는 편이 아닌데 이 영화를 보면 다른 고전을 좀 더 보고 싶다 괜찮은 고전들을 발굴하고 싶다는 그런 의지가 좀 샘솟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 얘기했던 고전들 중에서 제가 생각났던 선셋대로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내용은 크리스마스가 아니긴 한데 저희가 이번에 본 영화랑 되게 비슷하게 촬영을 하기도 했고 여러모로 이 시대 근처에서 유행을 했던 서사 구조나 촬영이나 편집 같은 걸 한 번에 좀 통틀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영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지치는 연말, 낙관적인 이타심에 의지하고 싶은 분들께 처방해드린 영화 멋진 인생을 다뤄보았는데요. 우리를 둘러싼 세상과 사람들을 한 꼬집 더 사랑하길 바라며 다음 시네마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